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 드립니다. 일치월장. 안녕하세요. 일치월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 연휴의 뭐보지 특집으로 응답하라 1988 몰아보기를 추천드리며 어남류 어남택 논쟁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마음속 베스트 커플상은 누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망의 응팔 어워즈. 빠밤. 준비한 것처럼 일단 지난 시간에 메인 커플 논쟁은 충분히 다뤘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메인 커플을 제외한 베스트 커플을 뽑아보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베스트 서브 커플상. 첫 번째 후보부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후보는 서브 커플의 대명사인 선우 보라 커플입니다. 초반에 보라 성격이 정말 개팍하다시피 모사가 되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츤데레였죠. 선우는 이런 보라의 모습을 알고 있었고 직진하는 연하남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그 보라가 남자친구 박정민 배우님과 크게 싸운 날에도 위로도 해주고 시위하다가 잡혀서 집에 못 돌아가는 보라를 데리러 오고 같이 콘서트를 보러 가자며 선을 막 넘어버리죠. 이렇게 다가오는 선우에 보라 역시 마음을 열며 둘은 달달한 나날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보라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가족들의 희생이 길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선우와 이별하자고 통보하는데요. 저희 개인적으로 이 선우 보라 커플의 가장 달콤한 장면은 이 재회씬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라가 사법 연수생이 된 후 소개팅 자리에서 정말 우연히 선우를 다시 만나게 되죠. 1%의 확률로 네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근데 별명이 쓰레기라 그래서 그럼 1%는 날아갔구나. 근데 다시 생각했지. 그렇다면 다른 1% 확률에 걸어야겠구나. 너 귀에 들어가라. 같은 학교 같은 과 동기니까 너 귀에 들어가라. 너 귀에 들어가서 정말 1%의 확률이지만 혹시 너가 아직도 나를 좋아한다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나왔어. 선우야, 미친 소리 같지만 보고 싶었어. 혹시 이 장면을 N번 보셨나요? 아니요. 이거 말투와 숨소리까지 똑같은 것 같은데 보라 등판? 보라? 자, 보라 클론이거든요. 왜 보라? 이거 빼미님 N버 때보다 싱크로율이 높아요. 깜짝 놀랐네. 항상 좀 캐릭터 통일성이 그러니까요. 지켜져 나가는 그 비슷한 그 캐릭터들이 유니버스. 뿌듯하네요. 빼미님에게 시키길 잘한 것 같고요. 이 장면이 너무 짜릿하지 않나요? 어떻게 소개팅을 하는데 아무리 약간 알고 간 소개팅이긴 하지만 선우가 딱 그런 우연으로 그 마이콜을 대신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가장 이 화에서 소름이 돋은 장면이었어요. 쓰레기 대신해서 나오지 않나요? 쓰레기 정우. 쓰레기 대신 대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엄청난 우연과 운명이지만 이 보라의 대사를 들을 때 운명은 의지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약간 18화 자체의 메인 메시지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선우 보라 커플을 보면 항상 실제 두 배우님의 케미도 너무 좋아서 더 설레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두 맞아요. 분은 이 커플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사실 이 선우 보라 커플에서 좋아하는 장면이 따로 있어요. 오, 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비 오는 날에 박정민 배우님이랑 헤어지고 나서 비 맞는 보라한테 우산을 씌워주면서 누난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한 맞아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도 좋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벤치에 같이 앉아서 자판기 커피를 뽑아주는데 이렇게 선우 손 다친 거 보면서 이제 막 아팠겠다라고 해주는 누나의 볼에 걔가 뽀뽀를 하고 뽀티를 하잖아요. 내일 봐요 막 이러면서 내일 봐요 누나 이러고 달려가잖아요. 내배누? 그때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 뒤가리는 보랏빛 향기 OST.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오버랩인데요. 지난주에 들었던 그거 아니고요. OST를 좋아하나 봐요, 제가. 저는 이 두 커플 제가 지난주에 태기석선 나오면 너무 오글거린다고 했었는데
이 둘은 애정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연애 네, 씬이. 맞아요. 근데 오글거려. 진짜요? 네. 난 엄청 좋았는데. 어. 그래서 그 별건 아니고 그 수많은 포장마차 씬이 전 좋았어요. 아, 저 오글거렸어요. 나는 그 치마 입은 게 그렇게 오글거리더라고요. 왜요? 그거 노력이죠, 난 노력. 좋았는데? 아, 앙큼하지 않나요? 남자친구 영상에 만날 때만 입는다 했잖아요. 치마를. 음. 근데 딱 자기 만날 때 입고 와줬으니까. 더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연애는 저는 어려워. 근데 그 장면도 좋아요. 그 이선희 티켓 주면서 아, 콘서트 보러 가요. 맞아요, 맞아요. 누나랑 친한 친구 동생 말고 남자 대 여자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뒤에 이선희 나 항상 그대를 OST가 깔리잖아요. 그냥 노래를 그 응팔에 좋아하는- 이문세로 출연하셨나요? 그냥 뮤비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드라마를? DJ? 뭐죠? 3분 정도 지금 다방을 꿈꾸세요? 이거는 제2의 이문세가 되고 싶어가지고.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둘은 사실 찐한 키스씬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쵸. 태기 커플은 어쨌든 메인이니까 네. 빼고. 근데 그것도 좀 잘 찍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혼도 했으니까요. 결국 음. 마지막에. 아 근데 어떻게 실친이랑 이렇게 찍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대단한 것 모르겠지만. 같아요. 그 메이킹 때 얼굴 고경표 빨개지는 거. 배우님 표정이 진짜 웃겨요. 류영 배우님 아직 못 들어서 혼자 해맑고 아, 고경표 배우님은 맞아. 약간 세상이 망한 듯이 좌절하는 그게 너무 웃겨요. 두 분의 케미가 그때부터 엄청났죠. 저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네. 그 이 선우 보라 커플이 또 케미 맛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선우는 되게 반듯한 정규 회장 이미지잖아요. 엄친 모먼트잖아요. 걔는. 근데 그런 선우가 좋아하는 게 동네에서 제일 무서운 대학생 누나라는 게 되게 반전 포인트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또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성인인 누나를 좋아한다는 게 뭔가 이 애가 뭔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라서 그러네요. 반전 매력을 진짜 좋아하시네. 반전이네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좋았던 게 덕선이 보라가 굉장히 시니컬하고 유아독존이잖아요. 근데 물론 선을 좀 많이 넘는 장면이 있지만 그게 눈치 빠르게 딱 화나기 직전까지만 넘는 것 같아요. 선우가. 그러면서 약간 그 왜 연하남에게 설렌다 하는 그 포인트를 다 때려박은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사귀는 거는 보라가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맞아요. 진짜 진지하게 결혼까지 갈 수 있었던 재회는. 그리고 그런 것도 다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이 커플에. 그리고 마지막에 선우가 지금 가면은 나 누나 절대 다시는 안 본다 라고 했는데 얘 굉장히 보라 좋아했고 굳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보여주던 애가 진짜 한 번도 연락 안 하잖아요. 그러고 맞아요. 그 사이에 완전한 공백도 저는 이 커플의 완성도를 맛집이죠. 증가시켜주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가만 생각한 보니 경표 배우님의 그 눈깔? 저기요. 눈알? 그 멜로 멜로 눈깔. 눈깔이라잖아요. 아니 근데 그 멜로 눈깔이 아니라 돈 눈깔이 맛집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런 말 할 때 그 지금 여기서 헤어지면 다신 누나 안 봐요? 할 때 눈이 진짜 무서워요. 그런 무서운 눈들이 이 둘 서사의 맛집이 아닌가.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커플 아쉬웠던 거는 이 커플의 서사에서 아쉬웠던 건 아니고 사실 응팔의 결혼씬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메인 커플에게 안 주고 이 커플에게 결혼식 씬을 줘가지고 그때 좀 소소하게 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맞아요. 왜 그랬을까는 저도 모르겠어요. 남편 안 들키려고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전작에서 이제 밝혀지는 게 계속 결혼식 장면을 엄청 우려먹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그거를 결혼식을 덜어내고 다른 걸로 이제 해보자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상징적인 웨딩드레스를 덕선이가 한번 못 입어본 게 조금 아쉽다. 맞아요. 근데 또 저는 보라 결혼식이라서 좋았어요.
뭔가 아빠와 첫째 딸의 어. 관계도 거기서 되게 잘 드러났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덕선이 못 입어봤잖아요. 주인공인데. 또 어. 둘째의 서름을 이렇게 하게 시켜주는 게 언니한테 양보해야죠 뭐. 너무해. 아 그리고 이 커플 사실 그거 동성동본도 아! 다뤘잖아요. 맞아요. 맞다. 근데 저희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이게 얼마만큼 반대가 있는 그런 사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근데 성씨였으면 좀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거 나오기 전에 근데 왜 다 선우라고만 부르지? 라고 말한 적 있거든요.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근데 이게 나오길래 너무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치가 빨라. 웬열? 찰지다 발음. 이 드라마의 엄청난 명대사잖아요. 캡장이죠? 아 정말 유행어만 쓰면서 만났을 것 같은 두 번째 후보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이 커플 바로 정봉 만옥 커플입니다. 그래서 만옥이가 진짜 이름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름은 미옥이더라고요. 그쵸. 장만호. 장만옥 하느라 만옥인데 어쨌든 이 커플의 첫 장면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는 만옥이 뒤에 들어오는 정봉이의 늑대 유혹 패러디 장면 다들 기억나시나요? 아 저는 이때 이 정봉이 웃음이 진짜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깨끗하고 순수해 보이는 정봉이만의 그 매력이 극대화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미호기가 충분히 정봉이에게 첫눈에 반할 만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두 커플도 나름 아련하고 굉장히 많은 화에 걸쳐서 서사가 풀어지는데요. 썸머님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미호기는 연애 편지를 덕선이를 통해 정봉이에게 전하고 정봉이가 답장을 합니다. 이후 정봉이는 다시 답장이 올 것을 기다렸지만 미호기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팔에 깁스를 한 채 입원하게 돼서 편지를 보낼 수가 없었죠. 이 상황을 알게 된 정봉이는 센스 있는 선물을 간호사를 통해 전달하게 됩니다. 2주간 병원에 갇혀 있어 답답한 미호기에게 부루마블의 황금 열쇠 우주여행 초대권을 보낸 거죠. 아 저는 정봉이가 극중에서 모쏠인 줄 알고 묘한 동질감? 동지애? 동질감? 이런 걸 느끼고 있었는데 아니 그냥 연애 초고수 아닙니까? 이거는 그니까요. 전 또 다른 구구절절 오글거리는 답장을 보낼 줄 알았는데 이 우주여행 초대권이라니 센스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거 딱 하나만 보낸 것도 매력 그쵸? 있지 않아요? 아, 다른 편지 간결해. 안 넣고? 그렇죠. 하지만 이 둘의 아련한 서사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미옥이 퇴원한 후 정봉이와 만나기로 했지만 각각 같은 건물 1층과 2층에서 기다리다가 계속 엇갈리면서 만나지 못하게 되고 밤 10시가 지나서야 겨우 만나게 되죠. 정봉이는 자신의 심장의 떨림이 심장병 때문인지 만옥 때문인지 알고 싶다며 확인이라는 말과 함께 둘은 첫 키스를 하게 됩니다. 달콤해지나 싶었지만 만옥의 아버지인 고창석 배우님의 감시 때문에 결국 만옥이는 정봉이의 35통의 편지를 받고도 저를 잊어주세요 라는 편지 하나와 함께 유학을 떠나며 이별하게 됩니다. 이때 정봉이는 절에 들어가기도 했었죠. 이후 시간이 흘러 PC가 등장하고 정봉이가 만든 퀴즈방에서 둘은 정말 우연히 서로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들도 운명처럼 서로 엇갈렸던 장소인 반줄 2층 카페에서 재회에 성공하게 됩니다. 아, 이 뒤에 이제 두 커플의 진짜 달달한 모습이 나오면서 드라마도 끝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뒤로 정봉이가 대패 삼겹살을 만들어서 맞아요. 요식업을 대박치고 집 밖 본성생을 한다는 설정 때문에 아직도 대패 삼겹살만 먹으면 정봉이의 먹방이 그렇게 생각이 막 나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장면 대패 삼겹살 장면 보면서 아 정봉이가 백 선생님의 오마주인가? 맞아,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네, 끌고 맞아요. 가긴 그쵸 했었어. 약간 느낌이 이 커플은 끝까지 다 패러디예요. 너무 전 웃겨. 보면서 늑대의 유혹만 패러디인 줄 알았는데 만옥이가 병실에 있는 거는 뭐 영화 클래식 패러디고 맞아. 오. 다 패러디예요 다. 그 거품 키스도 하잖아요. 아 둘이. 맞아요. 소피 마르소도 없었나요? 뭔가 그 노래가 왜 들리지?
갑자기 그런 거 했던 거 그쵸. 같아요. 그 하나씩 짚어보자면 저는 이 강동원의 늑대의 유혹 있잖아요. 네네. 지금 강동원도 패러디하면 욕 먹을 것 같아요. 이걸 욕을 안 먹고 패러디 할 수 음. 있다는 거 진짜 엄청난 재능이에요. 주원남 씨. 이러나 갑자기 이렇게 캐릭터를 붕괴시켜 버리면 정봉이 아니, 눈이랑 저는- 주원 근데 저는 이 안재영 배우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원남도 연기 너무 잘하고 멜로가 체질이라는 그쵸. 너무 곳에서도 좋아. 너무 잘하는데 정석적인 미남 남주 상이 아닌데 되게 그런 뭐랄까요 여심저격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남주 캐릭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우산씬에서는 진짜 잘생겨 보였다니까요. 근데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가지고 그 젖은 머리와 네, 맞아요. 그 강동원의 그 똘망똘망한 눈을 맞아요. 이렇게 어떻게 그걸 재현했는지 그 약간 그 씩 소리 들리는 네. 모습 맞아요. 너무 순수해, 너무 귀여워. 진짜 잘 찍은 것 네. 같아요. 저는 이 둘 커플 이 커플의 최애 장면이 그 확인 장면이거든요. 이게 또 응답하라의 가장 유구한 서인국. 장면이잖아요. 이제 확인하면서 딱 키스를 한 장면이. 너무 싫어. 왜요? 제 의견에 좀 동조를 해주세요. 들어봅시다. 제가 말하면 다 싫다고 그러고 정말 서운해요. 왜 뭐가 좋아요? 확인? 그 설레는 그냥 걸 그 다시 뒤에 깔린 나레이션도 좋고 해서? 또 노래가 있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있지 정봉이가 않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정봉이가 심장병을 앓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심장의 떨림이 내 심장병 때문인지 이 앞에 있는 여자 때문인지 알고 싶었다는 나레이션이 너무 귀엽고 그리고 둘이 한참을 헤맸잖아요. 그게 반줄에서. 진짜 맛있어요, 사실. 서사가. 근데 정봉이가 아픈데도 애가 음. 꽃다발을 들고 맞아요. 계속 거기서 영어- 빨개지도록 기다리는 게 영어 끝났는데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잘한다. 연기 시켰어야 되네. 여기 넘겨주세요 타이틀을 연기자 타이틀을. 그것도 진짜 매력적인 그걸 왜 사람이다. 밖으로 뱉냐고요. 정말. 키스할 건데. 드라마잖아요. 그 실제로 그럼 썸머님은 만약에 싫어요. 뭘 확인을 누가 좋아해? 아니, 실제로도 설레실 줄 알았죠. 좋다고 하길래. 에헤이. 드드바? 드라마는 드드바, 드라마로 봐? 드드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 베스트 서브 커플을 한번 가려볼까 하는데 혹시 추가 등록하고 싶은 후보 있으신가요? 저 있어요. 오! 저는 김성현 배우님과 치타 여사님 커플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막강한데요? 저는 그 선우 엄마랑 태기 태기 아빠. 또 이렇게. 또 갈렸다 또. 부모님들 서사 못 빼죠. 일단 썸머님부터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는 그런 아빠 남편이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개그를 많이 치잖아요. 그쵸. 김성현 배우님이 김사장.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보면서 뭔가 묘한 기시감, 미시감이 했는데 저희 아빠가 살짝 그러시거든요. 너무 좋네요. 저희 아빠 그래서 저의 반응은 정환이에요. 받아주지 않는. 외절에조차 하지 않는 눈으로. 눈으로 그냥 무시하는. 하지만 이제 라미란 배우님과의 그 케미 둘이 연상 연하잖아요. 그쵸. 맞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둘만 나오면 너무 웃으면서 봤어요. 그리고 그 두 커플이 찐사랑인 게 진짜 힘든 가난한 시절부터 맞아요. 이렇게 해서 단칸방에서 계속 살다가 겨우 부잣집 온 거잖아요. 그걸 보면 막강한 후보인데요. 그렇다면 빼미님도 한번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그 왜 부부가 뭐 정으로 산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부는 어쨌든 재혼 커플이니까 뭐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사랑과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사실 것 같아서. 말이 청산 유수신데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할 굉장히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맞죠. 아들들도 다 컸고 심지어 이제 아이들의
그 뭐랄까요 관계도 있고 모르는 그쵸. 애들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어른스럽게 풀어나간 것 같아서 둘 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한 것 같아서 본받을 만하다. 맞아. 고백을 우리 고마 합칠까? 약간 날도 이런 식으로. 추운데. 근데 그때도 약간 이것도 중년의 설렘 아니었나요? 갑자기 그쵸. 말 까면서 사투리 딱 하면서 뭐야 아는 사이였어? 이거잖아요. 설레. 선우 엄마 하다가 선영아 이러잖아요. 네이티브로 한번 그러니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대사가 없어서. 미꾸라지시네요 오늘. 나이. 그럼 이제 진짜 그러면 총 4후보인 거죠. 선우 보라 커플, 만호 뽑아야 되나요? 정봉 커플, 그 다음에 치타 여사님과 김성균 배우님 배우님 본명이시라서 그 중에가 태기 아빠와 선우 엄마의 사랑까지 베스트 커플을 한번 뽑아볼까요? 네. 1, 2, 3, 4로 동시에 말하기? 아 좋아요. 하나, 둘, 셋. 1번. 오! 아무래도 명실상부네요. 약간 아무래도 얘네가 서브 커플이다 이런 거에 저희가 학습을 당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갈릴 수도 있는 상을 한번 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은 바로 배꼽 빠지는 줄 알았상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음메 소리와 함께 수많은 웃긴 장면들이 탄생했었죠. 첫 번째 후보는 덕선이의 담다디입니다. 이게 사람이 사실 몸개그로 웃긴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않아요. 거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덕선이가 등 뒤에 무슨 옷걸이 달아둔 것 마냥 춤추고 무슨 카우보이 마냥 손을 막 흔들면서 태기한테 웃으면서 막 하는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되게 웃긴 포인트로 저한테 다가와서 후보 1번에 넣어줬고요. 이게 사실 조금 어남류한테는 슬픈 장면일 수도 있는 게 이 장면 전에 도롱뇽이 그런 말을 해요.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절대 개다리춤 같은 거 안 춘다 했는데 장면 끝나자마자 바로 정한이 앞에서 개다리춤과 담다디를 열심히 추는, 추죠. 네, 너무 열심히 추는 덕선이이기 때문에 이게 참 슬픈데 여기서도 사실 어남류 어남택이 드러나는 게 정한이는 그래서 약간 자기를 전혀 남자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에 탄식을 하지만 태기는 마냥 이런 덕선이를 보면서 웃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두 번째 후보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두 번째 후보는 이게 장안의 화제를 이 드라마에 나왔을 때 장안의 화제를 일으켰던 유행어 부문입니다. 바로 김성균 배우님과 덕선이의 유행어 개그 배틀인데요. 빼미니 서머님 잘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성 사장. 아이고 김 사장 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잘하는데? 잘하는데? 이거 솔직히 따라 해봤다 안 해봤다? 안 해봤다. 아니 어떻게 안 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해보지 않았나요? 그때 혼자 사셨어요? 나 혼자 산다 했나요? 어떻게 안 할 수? 그러면 안 돼요. 놀리면 못 써요.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이거 마지막에 다리까지 떨어져야 돼요. 한쪽 맞아요. 다리 들면서 하고 멋쩍게 끝내야 되는데 저는 아빠랑도 하고 엄마랑은 못했고요. 동생이랑도 하고 했던 기억이 아. 생생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례 실례 실례합니다. 실례 하세요. 예, 뭐라 이런 김성균 배우님의 당시 개그를 이렇게 따라하는 이런 장면이 굉장히 웃음을 자아냈죠. 아니죠. 거기에 이제 극혐하는 람이라는 거기까지가 배우님. 완성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삐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마디도 안 해요. 라면도 막 혼자 김치 안 저녁에. 먹는다 그러고. 네. 맞아요. 그 에피소드 자체가 다 웃긴 씬인데 슬프죠. 근데 좀 약간 아. 받아주시라고요. 선배님. 뭐 아니 무관심을 주진 않아요. 악플보다 그러니까 무관심보다 악플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전 받아주는데 저는 라미란 배우님처럼 받아줘요. 하지 마. 확 하지 마.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 예.
그리고 웃긴 장면 했는데 이 캐릭터 말 안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후보 세 번째는 바로 도롱뇽입니다. 제가 요 장면이 가장 시그니처 웃긴 장면이 아닌가 싶은 장면인데 덕순아 어디니? 거기 있니? 내 목소리 들리니? 맞아요. 그런 그 안경에 김서린 채로 버스 안에서 덕선이를 막 찾는 장면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군복을 입고 이제 친구들과 선우랑 정한이랑 어른인 척하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하필 아빠인 학주에게 딱 들킨 도롱뇽. 이제 혼자 죽지 않는다는 의리가 있는 친구죠. 그래서 친구들을 부르는데요. 요거 한번 누가 해주시겠어요? 덕수 뭐지? 선우야, 너도 오래. 정하나 너 노래냐? 2번 다 있었어요. 아, 삥 뜯길 땐 정하나 너도 오래였고 야한 영화 보러 갔을 땐 선우야 너도 오래. 그 얼굴 표정까지가 너무 완벽해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감초 같은 역할 덕분에 드라마 내내 콕콕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말고도 뭔가 추가적으로 이거 되게 웃겼는데 하는 장면 있으신가요? 그 케이크 먹방 배틀. 진짜? 오빠 그래서 크림 안 먹어? 맞아요. 정봉이 넣으려다가 맞아. 저도 하나 있어요. 저 보라가 어렸을 때 덕선이 공부 가르쳐 주는 장면에서 너 목 위에 대가리 그거 들고 다녀? 장식이야? 눈 동그랗게 떠 맞아요. 이러고 눈 동그랗게 뜨니까 또 욕하죠 또. 그러면서 막 막말을 오. 퍼붓잖아요. 그거 이제 고3 자극 영상으로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후보 5번에 알차게 넣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웃겼던 게 제가 이걸 다시 보고 있을 때 동생이 방에서 문을 열어놓고 있었고 제가 거실에서 이걸 보고 있었는데 그 장면이 딱 나온 거예요. 막말하는 장면이. 동생이 이렇게 쓱 보더니 사이코 아니야? 그리고 보라 그것도 웃겨요. 담배 피는 고등학생 담배 뺏고 운동권 따라하잖아요. 비싼 거 그래서 쓰라고. 애들이 따라하다 갑자기 이러고 담배는 자기가 가져가. 맞아. 88 골드. 아무튼 정상인 사람이 없는 1988인데요. 여기서도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각자 번호 알아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귀찮죠? 후보 1번은 이제 덕선의 담다디, 후보 2번은 김성균과 덕선의 유행어 배틀, 후보 3번은 도롱뇽, 후보 4번은 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봉이는 정봉이 케이크 5번 넣어주죠. 5번 합시다. 이미 나가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후보 자리 후보의 후보 같지만 하나, 둘, 셋. 3번, 저 번호를 까먹었어요. 보라. 4번. 네. 전 덕선 어딘니가 너무 웃겨요. 진짜. 그리고 저 이것도 웃겨요. 노래 부르면서 맨날 우리 아빠 학주, 우리 맞아요, 엄마 맞아요, 보험왕 막 이러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가서도 그냥 도롱뇽 에피소드는 웃긴 거밖에 없어요. 그쵸. 약간 그러라고 짠하고 만들었으니. 그런 것 중에 뭐 치질 에피소드도 너무 웃기고 진짜. 마늘을 왜? 거기 마늘을 왜 왜? 넣어? 그리고 그 가출 에피소드도 어쨌든 좀 짠해요. 그 짠해요. 그리고 학주가 내내 짠. 3학년 담임됐다고 했을 때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누구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도롱뇽인데요 하니까 내비두라 쇼하는 기다. 이것도 너무 웃기고. 맞아. 그 집안이 다 웃기고. 그리고 그 노래 있잖아요. 반찬통이 없네요. 카레 라이스. 밥통이 이걸 없네요. 뺐네. 김치볶음밥. 3번으로 하겠습니다. 도롱뇽이고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도롱뇽이 그 목만 달린 셔츠 입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맞아요. 좋아했거든요. 아니 목티 필수. 그게 왜냐면 그때 보면서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이 너무 불편해서 이 와이셔츠 찢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때 도롱뇽처럼 하고 다닐까 진지하게 고민했거든요. 저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진짜 와이셔츠 윗부분만 이렇게 덥다고. 잘라서. 그럴만해요. 너무 불편해. 진짜 동룡이는 인생이 쇼. 고깃집 하는 것까지가 쇼. 진짜로. 맞아요. 저는 그래도 드라마적 그 허용으로 덕선이도 그렇고 도롱뇽도 그렇고 대학 합격할 줄 알았거든요. 현실적이야. 얄짤없어. 근데 그 나레이션도 나와요. 덕분에 같이 노량진 다녔다 뭐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요. 친구가 생겼다고.
이번엔 정반대로 분위기를 바꿔볼까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눈물 콧물 다 흘렸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후보 첫 번째는요. 태기가 사고 난 줄 알고 화난 태기 아버지인데요. 빼미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태기가 탄 비행기 추락 사고 오보가 나자 한 번도 감정의 동요가 없던 태기 아버지가 수첩을 꺼내느라 서랍을 힘으로 부시고 막 불안해하고 그리고 책상을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는 장면입니다. 막상 태기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분하게 전화를 하는 모습인데요. 응팔에서 보여지는 아버지의 사랑, 베스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손에 막 피가 날 정도로 저는 그 서랍 부실 때가 진짜 제일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이 배우님이 이 전까지 되게 무서운 역할만 하셨었다면서요. 깜빵 맞아요. 생활하셨잖아요. 살인자 그 역할 네.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나? 약간 이러면서 놀라면서 봤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해서 후보 1번에 넣어봤습니다. 후보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덕선이의 생일신인데요. 이게 굉장히 앞부분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언니인 보라랑 생일이 비슷한 덕선이는 항상 보라의 생일날, 보라의 생일 축하 후 초만 바꿔서 생일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생일을 따로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언니의 생일날 자신의 생일 축하를 받았죠. 둘째라는 이유로 생일도 당일에 챙겨받지 못하고 언니랑 남동생 도시락에는 있는 계란 후라이도 없었고 통닭을 먹으면 닭다리도 언니와 남동생에게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동일 아빠는 덕선이에게 따로 케이크를 주며 이런 말을 하죠.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래.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그래. 근께 우리 딸이 쪼까 봐줘. 이 당시 둘째 딸들의 서름과 가족이라 생기는 서러운 마음이 가장 잘 보여지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장면 말고도 언니는 보라고 동생은 노을인데 난 왜 덕선이야 맞아요. 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뭐 해리가 주연으로 발탁됐다고 했을 때 아이돌 연기 논란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성동일 배우님도 되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장면이 되게 초반부에 나오잖아요. 일화에 일화요, 나오죠. 일화요. 이거 연기하는 거 보고 걱정 안 했대요. 연기. 너무 잘했어요 연기를 진짜. 시청자들도 딱 이거 보고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캐스팅 잘 됐다 생각했을 것 같고 전 굉장히 슬프게 봤던 이거는 울면서 봤죠 여기는. 찐눈물이 났던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 후보 썸머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투리 해주세요. 또 어려워. 자꾸 저번 주부터 사투리 연기 다 제가 하네요. 오케이 화이팅.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다음에는 웰컴 투 삼달리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전국 팔도를 5년 하겠어요 이제. 감자드리오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딸은 아닙니다. 우리 딸 잡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딸이 어떤 애인지 압니까? 이 동네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입니다. 부잣집 애들, 돈 많은 집 애들 다 제끼고 노상 1등만 하던 애입니다. 서울대 법대 가고도 남는 성적인데도 지가 장학금 받는다고 지 손으로 사범대 원서 써서 1년 장학금 받고 서울대 들어간 애입니다. 얘 어릴 때 꿈이 검사, 변호사, 판사인데 자기 엄마 아빠 돈 걱정 안 시킨다고 지가 알아서 선생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서울대 원서 쓴 애라고요. 서울대 알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똑똑한 애들만 들어간다는 서울대를 과외 한 번, 학원 한 번 안 다니고도 한 번만에 척 붙었다고요. 얘가요, 우리 딸이요, 그런 애입니다. 오. 자꾸 옆에서 웃어가지고. 썸 일화님인데요? 어땠어요, 제 사투리? 3점이요. 진짜 눈으로 욕해. 근데 이란 배우님 자체가 사투리 통나. 자체가 미디어 사투리이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두 분 원만 합의하시고요. 이 장면은 합의 안 할 거예요. 되게 슬픈 장면이라고요. 여러분 슬퍼요. 슬퍼. 보라가 학생 운동을 하다가 끌려가 경찰한테 끌려갈 뻔해서 이 보라를 지키려는 일화가 하는 말의 장면인데요. 이때 일화 엄마의 발을 보면은 보라를 찾느라 본인도 모르는 새 앞에 이렇게 피가 나고 있고
보라는 사실 2화 내내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 아빠랑도 엄청 싸우고 그랬는데 이 보라가 이라 엄마의 발을 보고 바로 경찰에게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서 끌려가는 장면. 잡아가라고 막 화내지 않나요? 그냥 나 잡아가라고? 처음엔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2화에서 잘못했다고 맞아, 절대 안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보라가 잘못을 안 했으니까요. 저번 달에 저희가 그쵸. 진리기 이야기를 다 네, 나눴죠. 그쵸, 그 그쵸. 장면입니다. 맞아요. 그런 시위하는. 그래서 보라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전까지의 마음도 너무 이해되고, 근데 딸을 생각해서 그 보라가 잘못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보라를 말리려는 이 부모님의 마음도 너무 이해되고, 엄마의 아까 태기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면 이 장면은 엄마의 필사적인 사랑이 드러나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이 화 끝에 나레이션이 이렇게 깔리는데요. 가끔은 엄마가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 엄마에겐 왜 최소한의 체면도 자존심도 없는지 화가 날 때가 있었다. 그건 자기 자신보다 더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바로 나 때문이라. 그건 자기 자신보다 더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걸. 그땐 알지 못했다. 정작 사람이 강해지는 건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닌 자존심마저 던져버렸을 때다. 그래서 엄마는 힘이 세다. 이게 뭔가 그동안 또 성동일 아빠가 항상 캐릭터가 너무 세다 보니까 조금은 맞아요. 감춰져서 안 보였던 이 이라 엄마의 캐릭터성이 가장 잘 보여진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보 3개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이번에도 추가 후보 등록하고 싶으신 분 있나요? 저 있어요. 오, 저도 있어요. 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말해줘. 갑자기 까먹었어. 이제 고시원에 가잖아요, 보라가. 근데 아. 아빠가 뭐 이렇게 하다가 가족들 다 배웅할 때는 같이 배웅 안 하고 차가 나가는 길목에 서서 상비약을 주는데 거기에 이제 머리 아플 때 이런 식으로 네임펜으로 다 맞아요. 써가지고 쌈짓돈이랑 전해주는데 차 타고 가면서 서로 이제 뒤돌아서 울잖아요. 그런 거. 그거랑 네. 하나만 더 하면 그 마지막에 감사패 읽는 거. 그쵸. 와 그거 진짜 눈물 못 참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울 수가 없죠. 2개 다 예비 후보에 있었으나 음. 불량상의 문제로 아. 제거되었군요. 예. 굉장히 슬프죠. 그 아빠랑 큰딸의 그 장면 저는 해본 적 있어요 실제로. 감사패요? 아니요. 아빠가 아직 퇴직을 안 해서 감사패는 맞다. 못했고요. 네네. 첫 번째 장면은 진짜 웃긴 게 제가 또 해외여행을 최근에 처음 갔다 왔잖아요. 말도 안 되게 공항버스 아빠가 데려다 주는데 서로 다시 안 볼 것처럼 막 아빠가 용돈 주면서 가서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 먹고 조심해서 갔다 와. 알았어 영영 안 보나? 이러면서 갔는데 막 아빠도 뒤돌아서 울고 저도 버스에서 글썽글썽. 이 큰딸과 아빠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빼미님? 없어요? 아니 있는데 뭔가 이 장면에서 운 게 너무 그 지방인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서 웃겨요. 왜냐면 지방인들에게 그런 이별은 너무 설에도 할 거거든요. 저는 잘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떨어져 사는 게 근데 이상이니까. 20살 땐 저도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처음 떨어진다. 그리고 저는 그거였어요. 그게. 이제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니까 짐을 올려다 주시면서 입학식을 보셨거든요. 저희 학교. 근데 그러고 같이 올라와서 짐을 넣고 입학식을 하고 이제 그날 진짜 처음 이제 가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있고 남들 가족들만 보내야 되는데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근데 동일 눈물 아빠 나. 대사도 눈물 나요. 막 얼마 안 돼. 고기라도 사 먹어. 우리 딸은 뭐 잘할 거니까. 진짜. 그리고 막 와이셔츠 사주고 그게 진짜 그건 웃긴 맞지도 장면 않는데. 후보였어요. 진짜요? 너무 그 슬프지 단추가 않아? 뽕 떠서요.
덕선이가 막 아니 오빠 왜 이렇게 셔츠 작은 거 입고 있어? 그거 빼. 아니야 이거 딱 맞아 뿅 이렇게 맞아요. 이거 어떻게 안 웃겨요? 이거 웃긴 장면이에요. 너무 슬픈데? 슬픈 우픈. 그래서 우픈. 또 제거했죠. 아, 제가 뽑은 장면은요. 그 정봉이가 심장병 때문에 아. 수술을 하는 장면에서 정봉이가 되게 떨려 하잖아요. 자기 곧 죽을 이거면은 예감이 안 좋다면서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 아빠랑 막 동생이랑 다 이렇게 막 좀 긴장해 하는데 라미란 배우님만 뭐 이렇게 긴장을 해 이러면서 되게 참 침착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병실에서 입원을 해 있는 정봉이한테 엄마가 왜 이렇게 긴장하냐고 긴장하지 말라고 하는 장면에서 정봉이가 엄마는 강한 사람이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대사가 진짜 슬프더라고요. 되게 맞아. 막 아까 그 이일아 배우님 엄마는 강하잖아요. 그 같은 화였던 것 같아요. 엄마 이야기.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라미란 배우님이 눈물을 막 흘리시는데 그치, 엄마는 티를 못 내고 있었던 거지 강한 척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엄마는 누구보다 속상할 텐데 그런 게 잘 느껴져서 저는 그때 좀 그 장면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후보로 올리고 싶지까진 않지만 사실 생각했던 게 감동? 눈물보단 사실 감동이었는데 정환이가 라미란 치타 여사님을 위해서 그 알파벳을 모르잖아요. 아. 그래서 여권에 알파벳 어. 다 써주는 게 진짜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감동 먹었상에 더 맞는 것 같아서 이것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선우 이야기 안 나왔으니까 한번 이야기해주자면 동용이도 선우는 그 아빠가 계속 이제 상상 속의 아빠로만 등장하시잖아요. 진짜 슬퍼. 근데 뭐지 그거 줘도 되냐고 목걸이. 그런 것도 그렇고 여기도 엄마는 강하다 선우 엄마도 나오는데 면도하다가 여기 베어서 진짜 마음 아파요. 밴드 붙이고 다니는데 싸운 줄 알고 막 걱정하다가 진지하게 오라하죠. 다들 그래 이렇게 하면서 애들 다들 그런데 하는데 오열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슬펐고 동영이가 가족의 사랑이 고팠는데 그 엄마가 또 혼자 밥 차려주고 나가려고 하니까 혼자 먹기 싫은데 이거 거의 줄줄 나오네요 저희.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매번 감동과 웃음을 선사한 멜메이드 드라마라 힘듭니다. 힘들어. 그래도 뽑아봐야겠죠? 후보가 너무 많아서 하나씩 그냥 이야기를 할까요? 네. 좋아요. 제가 후보 1, 2, 3까지 가져왔으니까 후보 1, 2, 3 얘기할게요. 후보 첫 번째는 태기가 비행기 사고가 난 줄 알고 화가 난 태기 아버지. 두 번째는 덕선이의 생일씬, 둘째 서러움이죠. 세 번째는 학생운동하다 끌려가는 보라를 지키려는 일화. 네 번째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한 명씩 뽑아볼까요? 그냥? 좋아요. 좋아요. 네오님은요? 저는 사실 볼 때마다 우는 게 진짜라고 생각을 해서 전 덕선이 생일씬을 보면은 제 둘째도 아닌데 볼 때마다 서러워서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약간 이 덕선이 나이가 저희 어머니 나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덕선이 가족 구성이 엄마의 가족 구성과 똑같아서 뭔가 그 좀 외가의 그런 걸 저도 보고 자랐으니까 우리 엄마도 좀 이랬겠구나 해서 공감돼서 슬픈 장면도 있고요. 반대로 좀 엄마가 미워져서 슬픈 장면도 있는 게 어쨌든 이 씬이 약간 가족이라서 가족인데 왜 안 챙겨줘? 약간 요런 서러움이 폭발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면서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슬펐던 것 같아요. 이 씬이. 저도 이거요? 네, 저도 같은 거. 왜요? 그냥 슬퍼요. 볼 때마다 울어요. 저도 둘째는 아니지만 그 나중에 성동일 배우님이 하는 대사까지 슬퍼요. 그쵸.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니까 딸이 봐달라고. 그렇군요. 저는 이 세 개 뭔가요? 아니 왜냐면 저는 그 변명을 사실 안 좋아해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이걸 안 좋아해요. 그치, 변명 맞죠. 그래서 제 대상은 저는 후보 3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덕선이 엄마를 비롯한 엄마들의 그 아이를 챙기는 것까지 다 합쳐서 선우 엄마, 그다음에 치타 여사님 다 합쳐서 이쪽이 좀
엄마 에피소드가 좀 찡했던 것 같아서 저는 3번 하겠습니다. 엄마는 강하다 에피소드. 우리 열린 결말로 가죠. 이렇게 각자 후보로 나눈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그 모든 어워즈의 공통이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대상을 주고 끝나는. 그렇죠. 그래서 대상을 생각해봤는데 명예의 대상. 명예의 대상. 가장 좋아하는 뭔가 최애 장면을 말하는 걸로 끝을 내보고자 합니다. 각자 후보를 하나씩 말해볼 텐데요. 제가 대상 후보 1번 먼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정한인의 가족, 그러니까 치타 여사님의 가족이 치타 여사님이 이제 한번 외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남자 셋이 있는데 이 처음에는 개판이었는데 막상 셋이 너무 잘 사는 거죠. 이 장면에서 막 연탄에 문제가 있어. 그럼 정봉이가 또 딱 해결하고 변기가 막혀. 그래도 알고 보면 정봉이가 살림꾼이에요. 맞아. 정봉이가 다 해결을 맞아. 해가지고 집이 너무 잘 굴러가서 치타 여사님이 속상해했다가 정한이가 이제 나중에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막 개판인 척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웃기면서도 엄마가 나한테 괜히 화낼 때 좀 오버랩이 되는 그래서 이게 진짜 실생활과 나의 일상과 너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된 웰메이드다라는 게 잘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서 후보 1번에 올려봅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 저는 첫 장면 1화에 가장 먼저 나오는 장면에서 그 쌍문동 5인방이 태기 방에 앉아서 이제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 보다가 이제 정관아 밥 먹어 이러면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각자의 집에 갔는데 결국에 같은 반찬을 공유해서 다 이럴 거면 같이 먹어 이러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이 드라마를 볼 때마다 나도 저 시절에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뭔가 옛날에는 애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이렇게 개인주의가 많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뭔가 이 마을의 동네의 정, 그러니까 따뜻함 이런 게 드러나는 장면이 너무 좋아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 진짜 뜬금없이 그러면 명수는 12살의 명수가 너무 슬펐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명수는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쵸? 혼자 노는 것도 재밌다고 했어요. 명수는. 제가 편견을 가진 시각으로 죄송합니다. 후보 세 번째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드라마 전반에 걸친 장면인가요? 어떤 장면이든 그냥 전체적으로 네. 사실 저는 지금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은 왜 이렇게 꼬이지?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은 정한이 고백신이에요. 저한테는. 피앙세 반지요? 네. 피앙세 반지 고백신이 그쵸. 보면서 그 다시 봤을 때 와 이런 게 있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요? 이렇게 잘 썼다고? 이렇게 무드랑 모든 게 완벽한 씬이 있었다고? 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정말 빼미님이랑은 남자랑은 절대 안 싸울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왜요? 저도 기쁩니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세요. 그 장난치는 것까지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는 난 진짜 그래도 그 눈물 흘릴 뻔했는데. 장면은 굉장히 설레지 않나요? 진심 진심. 어린 안 설레나요? 전 가슴이 살짝 아릿했어요. 슬퍼서. 근데 지금 보니까 정한이한테 제일 이입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봤을 때는 저는 태기 언제 와? 약간 이런 시점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가장 공들인 장면은 전 그거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이 러브라인 말고 오늘 한 이야기 중에서 뭔가 가족적인 이야기 중에서 베스트 샷을 뽑으라 하면 그 마지막에 도롱뇽네 가게에 모여서 황혼식을 하면서 플러스 감사패를 읽으면서 마지막에 써니처럼 다 일어나서 춤추시잖아요. 그런 게 그냥 와 길었다. 근데 이제 다 그래도 각자 삶을 찾아서 잘 사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엔딩 장면 너무 슬프지 고르겠습니다. 않아요? 기뻤어요 그때는.
그래요. 저는 마지막에 다 이사가는 장면 보고 진짜 우울증 걸릴 뻔했어요. 아,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근데 좀 그 후유증이 남는다 해야 되나? 이 드라마가 좀 후유증이 남았어요. 아팠어. 저는 진짜 영화 같은 거 보면서도 막 이렇게 해피 엔딩 돼서 멀리 떠난다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아. 해피 엔딩을 했으면 다 같이 오손도손 살아야지. 왜 니들만 멀리 떠나 뿔뿔이 흩어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는 100년마냥 그 동네에 있었었으면 좋겠는데 다 이사 가잖아요. 저는 그게 좀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은 저희의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 코너 평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응답하라 1988 평점에 또 세부 코너 속의 코너가 있잖아요. 고유, 빼미, 나단. 이상한 데서만 잘 맞아. 오늘 빠밤을 한 번도 시킨 적이 없는데 두 분이 계속 그러니까 맞으시네요. 감성은 하나도 안 맞고 개그 코드만 맞는 전 좋아요. 개그 코드 맞는 사람? 이렇게 감성이 안 맞는데요? 이렇게나 다른데요, 우리가? 점수도 똑같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7점이요. 어이? 오. 왜요? 높아요, 낮아요? 낮네요. 생각보다 평소에 말하신 거에 비해서. 아, 왜냐면 이게 제 기준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 베스트가 일단 아니고 오! 음. 아, 그게 궁금했어요. 베스트는 뭐예요? 응사? 저도요. 오! 응사가 넘사벽으로 네. 재밌어요. 맞아.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딱 20대의 그 입맛에 맞춰진 그런 것 배우진과 같아요. 딱 대학생 이야기잖아요. 음. 그래서 고등학생과 여기는 약간 가족의 이야기라면 그래서 베스트도 아니고 사실 너무 방대해서 다시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여러 번 보기가. 음. 그리고 그치만 특별히 나쁜 것도 없어서 그냥 7점? 그리고 그리고 이 이후로 응답하라가 나오지 않는 점에서 1점 감점됐어요. 인정하는 아, 부분입니다. 응답하라 2006에 나온다는 카더라가 요즘 돌고 있더라고요. 계속. 근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2002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늘어났죠? 저 완전 기대했는데 2002? 근데 했는데. 2006도 20년 전이기 때문에 거진. 근데 2006년보다 2002년이 뭔가 할 말이 많지 않아요? 근데 1994랑 너무 근데 뭐 늘 그렇게 겹치게 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고 만들어 주셨으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보고 싶어요. 모르겠고 신원호 PD님 채널 15야 그만 나오시고 드라마에 집중하세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왜 그러셨잖아요. 네오님 어머니가 덕선이었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아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아이고 많이 기다려야겠네요. 응답하라 2020. 아이고 신원호 감독님 은퇴 안 하시면 되겠군요. 아이고. 저 썸머의 별점은 6.5. 아니 점 없애봅시다. 점 없어요? 그러면 저도 7. 그래도 막 안 높네요. 저의 평균치 정도죠. 네. 왜냐면은 저는 일단 응답하라 시리즈를 좋아하지만 저도 응사를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저도 어남 택파지만 정환이라는 매력적인 캐릭터와 이 마무리 이 그 40대의 남자 주인공과의 이 개연성 해서 뭔가 이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말이 많았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방영할 때도 그렇다 보니까 막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고 그래도 이 클리셰 범벅의 연출들과 나를 행복하게 하는 OST들과 그렇기 때문에 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님은요? 저는 8점이에요. 아. 근데 이걸 처음 봤을 땐 7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다시 봐서 8점인데요. 왜냐면 처음 봤을 땐 너무 어려서 사람을 몰랐고요. 다시 보니까 이 정한이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정한이가 진짜 바보다 이면서 봤지만 이거 나네 싶은 모먼트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다시 봤을 땐 어남류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찰을 하고 만들어낸 드라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진짜 웰메이드다. 하지만 이제 다시 보고 싶은 웰메이드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 마이너스 2점을 깎아서 8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고 순수했던 그래서 시리도로 그리운 그 시절
들리는가? 들린다면 응답하라. 나의 쌍팔년도 내 젊은 날이여. 오늘도 어제보다 일취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